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 사실 제가 목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촬영할까 말까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좋게 봐주실 걸 믿고 미인의 기준과 동향을 대표하는 역사 속의 미인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어떤 얼굴이 더 이쁜 얼굴이라고 주장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지요. 당연히 그것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 성형수술하는 경우를 보면 눈은 쌍꺼풀이 있고 콧날은 오똑하고 뾰족하고 아래턱은 갸름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잘 보면 흡사 백화점의 쇼윈도에 마네킹을 닮은 얼굴들입니다. 그 마네킹의 얼굴들은 다 서양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미인의 기준을 점점 서양인의 얼굴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한국에서의 전형적인 미인인 춘향이나 황진의 모습은 대체 어땠을까요? 문헌이나 초상을 보면 미인은 둥글고 통통한 얼굴에 아담한 이목구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북한에서는 아직도 이런 여자들이 미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호하는 미인은 오히려 과거에는 박복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으니 참 재밌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 미인이라는 이미지는 서구에서조차도 근대 부르주아 시민사회 등장 이후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식량이 부족했던 농경 사회에서는 뚱뚱한 몸은 건강과 부의 상징이었으며 높은 지위와 능력을 보여준 이미지였지요. 그러니 뚱뚱함은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반면 마른 몸은 빈곤하고 지위가 낮으며 건강하지 못한 것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낮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일을 해야 되는 시대에는 하얀 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는 검은 게 미인이죠. 시대는 항상 갖지 못한 것을 그리워하고 사나 봅니다. 그런데 넘쳐나는 성형외과들, 마네킹을 만들어내고 있지요. 성형외과 중에 이데아 성형외과라는 곳이 꽤 많은데요. 이건 무슨 플라톤의 후예일까요? 완전한 미를 아는 분이 그렇게 많이 계시는 걸 보면 철학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2명이 무작위로 선정한 여성 32명의 얼굴 사진을 눈, 코, 입, 귀 등의 위치와 크기를 모두 평균치를 합성하여 그려냈고요. 학자들은 이 얼굴로 실험을 했는데 남자들에게 여자 사진 33장을 주고 호감도에 따라 순위를 매기겠다고 합니다. 결과는요, 호감도에서 실물 32명의 사진을 제치고 단연 1위로 뽑혔다고 합니다. 그 말은 가장 평균적인 얼굴이 남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얼굴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을 평균할수록 더욱 매력적인 얼굴이 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중국 최고의 미녀는 서시, 초선, 양귀비를 꼽고요. 4대 미녀라고 할 땐 왕소군이 들어가게 됩니다. 서시는 춘시대 말기의 인물로 대표적인 스파이죠. 월나라 사람이고요. 부유하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월나라와 오나라가 사이가 정말 안 좋았죠. 그래서 오나라와 월나라에 관한 고사성어도 정말 많습니다. 월나라가 미인계를 쓰려고 3년간 스파이 교육으로 오나라에 보낸 게 그게 바로 서시입니다. 이 사람의 성은 서씨가 아니고요, 시씨죠. 특히 서씨는 병양 미인이었죠. 그 동네 서쪽에 사는 서씨죠. 그럼 그 동네 동쪽에 사는 시씨가 있었겠죠. 근데 이 동씨는 못생겼나 봐요. 그래서 서쪽에 이쁜 애가 있는데 서씨의 비밀이 무엇일까 알아볼까 합니다. 그때 마침 서씨가 위경련이 있어서 인상을 쓰고 있는데 동씨는 미인의 매력의 기교는 이마를 찌푸리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름다움의 돌을 깨우쳤다고 생각해서 돌아가서 이마를 찡그리고 다닙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게 못생겨서 순박하기라도 하더니 이젠 볼 수가 없구나, 다 피하죠. 요즘 이런 동씨 같은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성형외과 가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건 그 사람의 아름다움인데 좀 찔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초선,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하지요. 그 미모에 달이 부끄러워 스스로 숨었다고 해서 패월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후한 말기 동탁이 어린 왕을 세우고 폭정을 할 때 충신이었던 왕윤이 동탁을 처단하고 싶었지만 그 옆에 동탁의 양자 여포가 있어 싶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무에 능했던 초선을 수양딸로 삼았고 여포와 동탁을 이간질하는 미인계로 동탁을 죽이게 하는 인물이 초선이죠. 여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장국에 씹어내려고 그래놓고 동탁에게 보여주고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포는 이게 놔준다고 하더니 그랬더니
동타에게 넣어준다고 했는데 데려갔어? 여포 열받죠. 그리고 초선도 동타에게 가기 싫었는데 그래놓고 또 둘이 사귀입니다. 그러다 동타에게 걸리고 둘의 사이는 최악이 됩니다. 한나라에서는 궁녀였으나 북방의 오랑캐 흉노종에게 시간 궁녀가 왕서골입니다. 한국에서는 양귀비나 초선 등에 비해서 비교적 덜 알려진 인물이지만 중국에서는 지지가 확고한 미녀입니다. 당시 한원제는 후궁이 많아서 화공 모연수에게 궁녀들의 초상화를 그리게 한 뒤에 그걸 보고 누가 동침할지를 결정했는데요. 당시에는 후궁으로 들어가도 황제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죽은 여자가 많았기 때문에 후궁들은 화공인 모연수에게 이쁘게 예쁘게 그려달라고 뇌물을 바치기도 했는데요. 왕서골은 뇌물을 주지 않아서 그림을 아주 못생기게 그렸다고 하죠. 그러니 당연히 황제의 총애를 받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흉노에게 보낼 궁녀가 되었는데요. 나중에 보니 너무 미인이에요. 그래서 한원제는 초선을 그린 모연수를 분노해서 처형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은 양귀비죠. 당대 인물이고요. 어릴 때 부모 여의고 삼촌손에 자랐다고 하죠. 귀비였으나 황후가 없었으니 황후의 권한을 누렸다고 하죠. 양귀비는 원래는 현종의 며느리였죠. 그러나 여색을 탐하는 현종과 양귀비의 계략으로 현종의 아내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진 양귀비는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풍만하고 위험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록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키는 164cm에 69kg이었다는 기록도 있고요. 가장 심한 기록은 150, 키가 150이 조금 넘는 키에 80kg이 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총명하고 눈치가 빨랐으며 음악이나 가무에 능했다고 되어 있죠. 양귀비 꽃은 마약의 재료죠. 그러니 얼마나 위험한지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나이 든 티가 나는 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 저는 배우 이낙훈 선생님을 뵐 일이 있었고요. 깊은 주름에 그러나 그 노인의 모습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저한테 남겨주신 분입니다. 남의 가치, 남의 아름다움을 쫓다가 자기 인생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위에 종종 있습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려거든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쁜 미의 기준, 그런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 결혼을 살고 있겠죠. 결국 중요한 것은 내면의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겠습니까?